지난 제가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엄마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좀 말씀드렸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학습지를 할까 학원을 보낼까 뭐 이런 고민 이전에 최소한의 영어 교육 이론 정도는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보통 이제 모국어가 아닌 환경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언어학자들이 또는 외국어 교육 이론가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환경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요? 보통 이제 모국어인 경우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학습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언어가 이제 영어니까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외국어일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환경을 둘로 구분하죠. 그래서 ESL, EFL 이렇게 불러요. ESL이란 말은 Second Languag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해가지고 영어가 제2 외국어인 환경.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어가 공용어인 환경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 모국어는 아니지만 그 사회 안에서 그 언어도 모두 이제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공용어로 쓰기로 합의한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캐나다나 미국, 뭐 호주 이런 건 이제 그런 ESL이 아니죠. 모국어예요, 모국어. 근데 이제 필리핀이나 뭐 싱가포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싱가포르를 예를 많이 드는데, 자 이런 나라들을 이제 영어 교육 환경을 이제 ESL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또는 중국처럼 이 완전히 생자벽이 외국어죠. 이런 이제 환경 안에서 학습자가 그 외국어를 습득해야 하니까 이런 환경을 이제 EFL, Foreign Language 이렇게 부르죠. English as Foreign Language 줄여서 EFL.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EFL 환경에서는 외국어를 습득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학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머릿속에 습득과 학습 이게 반대말이다 이 정도는 이제 딱 잡아둬야 하는 거죠. 습득이란 말은 영어로 뭐라 하지? 제가 말하면 이제 발음 좋은 엄마가 좀 한마디씩 해줘야 좀 그래 할 때 있다 치고 뭐 어키프먼트 뭐 아니 어큐지션 할 때 있다 치고요. 습득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말을 이렇게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뭐 두 달 됐을 때 영어 단어 외우고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대화 소리, TV에서 나오는 소리, 그 동네에서 떠드는 소리, 뭐 지나가는 이렇게 그 배추장사 아저씨가 막 확성기를 막 뭐라고 하는 소리, 또 요즘 같으면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갑자기 뭐 안내방송 하는 소리, 이런 것들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가 와서 자리 잡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언어가 자기 말이 되는 것, 이걸 보고 습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대단히 이제 어려워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아무리 뭐 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균형감 있게 이렇게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전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파닉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어를 학습한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이제 환경 구분론이 굉장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육부에서 영어 교과서 같은 걸 편찬할 때
그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영어를 집어넣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교과 과정 편찬한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소위 잠수내 영학습거, 그 전에 제가 그 역사를 쭉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을 거쳐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히 이제 그 공용어처럼 또는 모국어처럼 그런 환경을 완전히 조성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습득 가능한 환경을 우리 집안에서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습득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들의 바람이 현실이 된 거죠. 근데 전부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선진적인 어떤 분들이 그걸 이제 시작해서 사실은 놀라운 성과를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뭐 할 수 없이 잠수내 영어 공부법이라고 쓰지만, 잠수내 영어 공부법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잠수내 안에서도 B급은 좀 텐데 잠수내 안에서도 뒷조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내 하면서 유명 영어 학원을 같이 가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바이링구얼 하죠. 엄마들이 영어가 좀 되는 젊은 엄마들 욕심내가지고 이중 언어 교육을 유아기 때부터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고요. 또 저처럼 우린 외국 나가서 살릴 천지 없다, 그냥 수능 영어 만점 정도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해서 영어의 페이스를 늦춘 집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잠수내 영어 할 때는 잠수내서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초3, 초2도 우리 애보다 영어를 더 잘했어요. 그런 애들 수둑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그 영어에 노출시키는 시간을 확대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들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죠. 이 영어라는 것은 이 뭐 수학 공부하고 좀 달라요. 수학 공부는 수학적 재능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해. 그래서 유전자 나쁘면 그 언어 수준 이상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면, 언어도 물론 재능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러나 우린 다 뭐 재능이 끊었거나 다 우리말은 하잖아요, 일단 기본.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출 시간을 느리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야 그래가 될까?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상식. 그래서 제가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오씨 확대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한 학습자가 그 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 글자 보여요? 작아서 안 보이죠? 큰일이네. 이게 포인트가 집어 들어가. 내가 구해라고. 이걸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사용법도 잘 몰라요.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이건 내 손은 안 나오죠? 아, 칠판은 이거 안 보이잖아. 이쪽 그 X축이 뭔가 하면 입력량이에요. 입력량. 여기 보면 입력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이해 능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Y축은 뭔가 하면 표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언어를 계속 입력하면 상당 기간 동안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요 기간 있죠. 그 X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변화가 없는 기간. 저 기간을 경과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갑자기 표현 능력이 향상되죠. 보통 이제 우리말을 배울 때도 우리 아기들 키울 때 그랬죠.
상당 기간 동안 여에 누워가지고 뭐 뒤집긴 하고 그죠? 모빌 구경하고 뭐 이렇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안 수많은 말들이 이제 오고 가지만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뭐라고 뭐 중얼거리기 시작하죠. 뭐 어설프지만 엄마 비슷한 소리 하고 막 이러죠. 그게 이제 애기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죠? 그 뭐 엄마라고 말하기까지의 기간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침묵 기간 이렇게 부르죠. 사일런트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언어를 한 학습자가 습득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많이 듣게 되죠.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입력량이 점점 늘어나면 어느 시점에 딱 지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거 물리학 용어로 임계치라고 그러는데 양적 축적이 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까지의 기간, 이걸 임계기간, 임계량, 그 기간 동안 투입된 그 소리의 양을 임계량 이렇게 불러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영어라는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임계량을 채울 때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딱 지나면 우리 안에서 뭐가 꽉 채이잖아. 엄마들 보면 살다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꽉 채이죠. 처음에는 덜 채있을 때 참고 살아. 근데 계속 쌓여가지고 도저히 이제 더 채울 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우리 명예 엄마 그래가지고 가출했잖아. 그거예요. 뭐 원리가 비슷하죠. 어떤 엄마들 막 참다 안 되면 나중에는 폭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리가 좀 비슷한데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 내가 그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사실은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 영업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건 별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의 노출을 잘 시키면 되지. 그럼 영어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에는 이걸 모르고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할 만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했다든지 인터넷 발달 덕분이긴 하지만 이제 영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만한 교재들 대표적인 것이 DVD 요즘 같은 경우 그죠? 또 CD 달린 스토리북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고 이랬죠. 그랬을 때는 불가능했고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해 놓으시라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엄마들이 침묵 기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침묵 기간에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옆집 애들은 어디 뭐 삐리한 학원 가가지고 하루에 단어 30개씩 외우고 있어. 엄마한테 손바닥 맞아가면서. 근데 우리 집에는 뭐 나 홀로 집에 보면서 침 질질 흘리고 거실에 뒤집어 누워가지고 뭐 레고 만지고 있어. 집중도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두렵죠. 손바닥 맞으면서 단어 외워가지고 뭐라고 뭐 보이 걸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영향가 있어 보이고 아무 반응 없이 침묵 기간을 경고하면 우리 아이는 바보 같아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못하는 거랑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권하거나 뭐 잠수내서 다 한다고 뭐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환경이 그렇게 가능한가 하고 그죠? 근데 뭐 가능하지 않을 환경은 사실 없죠. 엄마가 직장 다닌다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문제는 엄마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거 뭘까? 난 안 건드렸대.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침묵기간 한 언어를 습득해서 그것이 자기 말로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침묵기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 이제 언어학자들은 2000시간 정도 잡죠. 영어 어떤 소리에 노출되어서 약 2000시간 정도. 이게 학자들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600시간이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좀 더 전문적인 언어를 구사하려면 10,000시간을 지나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크 얼마짜리 했어요? 내가 35,000원 주고 특별히 산 건데 지금 귀에 딱 안 걸리잖아. 마이크만 35,000원, 앰프 말고. 그러니까 약 2,000시간. 자, 이걸 이제 잠순해서 계산하기를 약 2,000시간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 영어에 노출시키면 하루에 3시간. 1년 365일. 1000시간 365. 보통 한 1000시간 되나요? 맞나? 대충. 하루에 3시간 약 1000시간이면 칩시다. 그럼 한 2년 지나면 2000시간이 되죠. 그래서 임계량을 채우기까지 엄마들이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이제 소리 노출시키면 아이들은 귀가 뚫리게 돼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은 그 영어 교육 이론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영어 DVD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꼭 2,000시간 안 차도 중간에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어떤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저런 현상들을 뭐 솔빛 엄마 같은 분은 뭐 연따라고 표현해서 연속 따라 말하기. 제가 말하면 엄마들이 1초 후에 바로 제 말을 흉내내면서 따라 말해가지고 약 올리는 이런 거 있죠. 애들이 왜 우리 말 엄마 말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연따라고 하죠. 연속 따라 말하기. 또 DVD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진짜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면 애들 하도 들어가지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그 영어 이 배우들과 똑같은 말을 하죠. 이거 동시에 따라 말하기 이렇게 불러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가 미리 말하죠. 배우보다 먼저. 맨날 봤던 영어 같은 경우 이걸 보고 앞질러 말하기 이렇게. 며칠 전에 저 혜원이 집 가보니까 혜원이가 초3인가? 초3이에요. 잠수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 밥이라는 DVD를 보더라고. 근데 바비가 막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애가 그죠? 자기도 모르게 막 흥이 나가지고 내가 없을 때는 춤도 춘대. 근데 엄마 선생님이 딱 와 있으니까 이제 춤은 부끄러워서 못 추고 막 그 노래를 막 지가 막 먼저 말하고 막 이러죠. 배우보다 먼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 초조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언어는 이렇게 습득한다. 그러니까 영어를 진짜 잘하게 하려면 문제는 뭐 예를 들면 문강을 보내냐 아니면 예의를 보내냐 아니면 동네 GMB를 보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디를 보내든지 상관없어. 예. 하여튼 뭘 하든지 많이 노출돼야 되죠. 근데 학원 가면 노출 많이 돼요? 안 돼요? 안 보내봤어? 학원 가서 뭘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애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한 편 보면서 계속 소리가 애 귓가를 지나다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학원 보낼 필요가 없고요. 정 불안하면 보내고 뭐 돈 남고 도저히 난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같이 합니다. 같이. 그 대신 애가 죽지 이제. 애가 죽다 보면 실패하게 돼요. 애가 뭐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막 이러니까 시간은 없지. 수학학원도 가야 되지 뭐 학교 숙제도 해야 되지 시험 공부도 해야 되지 태권도 피아노도 가야 되지. 그럼 못하는 거죠 이제. 엄마들은 그래서 이 최소한 기본적인 이제 한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 이걸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ESF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런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제가 할 때만 해도요 DVD라는 개념이 없고 비디오라고 있잖아요. 비디오.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비디오 구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쉬워졌죠. 뭐 웹하드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웬만한 건 널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겸임만 많이 하는데 위디스크.
우리 명예영화도 영화 같은 거 위디스크립트 다운받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요즘 뭐 워낙 막 이런 뭐 낭만 사이트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걸 통틀어서 이제 뭐라 하죠? 웹 하드라고 부르는 이런 사설 업체들이 많이 이제 뭐 난립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한 안정적인 웹것이 저 위디스크 같은데 그건 내가 웬만한 거 다 있고요. 컴퓨터 조금만 더 할 줄 알면 토렌트에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늘 뭐 이렇게 K-pop 같은 것도 K-pop 스타 같은 거 놓치면 이제 방송 다운받는 그런 곳이 제가 지금 사용하는 V세어라는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그런 데 가면 이제 웬만한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환경은 널려 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공용어를 사용하는 환경처럼 모국어처럼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막상 시작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 노출시켜서 한 2, 3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죠. 아니면 질질 끌면 이제 별 효과가 없어요. 하루에 30분씩 예를 들면 하루에 3시간에서 2년 할 걸 하루에 30분씩 6년 하면 어떠냐. 이러면 이제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집중할 필요가 있지. 옛날에 뉴욕대 그 은하학과 교수인가? 하광원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낸 유명한 영어 교육에 관한 책 중에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멀전 학습법 이렇게 불러요. 침잠 학습법. 윤생이나 이런 데서 뭐 이런 말 쓰죠. 이멀전 해가지고 빠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한 언어에 완전히 노출시킨다 이런 말이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단기간 내에 귀가 딱 열리면 그다음부터는 영어 공부하는 게 순풍에 또 딴 듯하지. 문제는 뭐 들리지도 않으니까 진짜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 하루에 3시간씩 2년 하면 2000시간인가 하루에 3시간씩 노출시켜야 되잖아. 언제 노출시키기 시작하지? 자 이런 이제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만 이제 그럼 언제 시작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우리를 대표하는 이제 영어교육 이론가들이 이런 걸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죠. 이런 고민은 이제 결과물이 뭔가 하면 가장 이제 유명한 결과물이 이건 이제 노암 촘스키라는 유명한 미국의 미래학자 있죠. 비판적 그 지식인이기도 하고 이 촘스키란 분이 발견한 LAD라는 장치가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걸 보고 전문적으로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 이렇게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아이들의 뇌 안에 있어서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을 때 그 외국어를 언어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어 습득 장치는 12세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소멸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어머니들이 미리 알고 있는 이른바 영어 조기교육 열풍이 이 이론에 근거해서 불기 시작한 거죠. 레드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견 그럴듯하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 이론도 있어요. 촘스키는 이 레드라는 장치가 있어서 사춘기에 지나면 급격하게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어느 학자들은 아프리카 어떤 민족의 예를 들면서 내가 지금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반대의 저것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말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딱 가서 살아보면 간단해요. 미국에 가서 딱 살아보면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 영어에 좋은 영어에 많이 노출되고 이래가지고 언어가 점점 고급스러워지죠.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고 하우마치 뭐 이런 것만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거죠. 세탁소에 물건 맡기고 찾고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의 언어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뭐 10년, 20년 살다 와도 성인이 되어서 갔을 때는 맨날 그 콩글리시 하고 있고, 그죠?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수준 높아져 아카데믹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하게 돼요. 애들은 한국어를 못하고 어른은 영어를 못해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는 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오래 산 가정에서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엄마 아빠가 똑똑해서 이제 대학 교수단 이래가지고 계속 고급스러운 영어를 사용하고 공부하고 이러면 좀 덜하지만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아이들은 뭐 레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있든지 없든지 어린애들은 읽기에 듣기에 많이 노출돼 있죠. 그 학습적인 영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영어가 굉장히 빨리 향상되고, 어른들은 레드가 사라져서 그런지 뭐 아니면 학교 같은 데서 좋은 영어를 많이 접촉하지 못해서 그런지 분명하진 않지만 하여튼 영어가 발전이 굉장히 더디다는 점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리고 우리는 뭐 입시도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뭐 레드 있다고 믿어야죠. 어느 습득약체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고 믿고, 가능하면 청소년기를 지나기 전에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서 영어 학습의, 영어라는 언어가 우리 아이들 안에 딱 자리 잡도록, 틀이 형성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제 시험 이런 거 가지고 굉장한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가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어느는 학습해야 한다, 습득해야 된다, 이런 이론까지 뭐 굉장히 논쟁이 많고요. 그 논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국가의 영어 교육 정책이 정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정적 시기 가설하는 이론도 있어요. 레드 이론에 따라서 가능한 아이들이 어릴 때 영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의 그 교육 이론가들은 추천하기를 4세부터 10세 사이에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 말 듣고 막 바로 시작하죠. 잠수에 가면요, 까날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막 이중 언어 막 구사하는 애들, 푸르미 닷컴 가도 있죠. 푸르미 닷컴 가니까 뭐 6세인가 뭐 꼬마가 그 천년대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두 언어를 다 구사하고 막 우리말도 막 잘하고 막 이런 애들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좋아가지고 막. 근데 이제 그렇게 어릴 때 시작하면 약이 될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것도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뭐 보통 이렇게 고민해요. 그렇죠? 근데 잠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잠순에서가 아니고 이제 잠순에 좀 정신 똑바로 박힌 엄마들 사이에서는 문제는 시기가 아니고 방법이다. 언제 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잠순의 영어 교실의 제일 첫 선두주자가 솔빛이죠. 지금은 솔빛 엄마가 잠순에서 독립해 나와가지고 따로 애플리스 외국어사의 게시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솔빛 엄마의 영어 감수하고 있죠. 책도 내고 뭐. 초기에는 이 솔빛 엄마하고 우리가 같이 다 있었어요. 잠순의 사이트 주차기에. 그때 이제 우리가 아니고 그 먼저 영어에 환장한 엄마들이 영어 교실을 만들고, 일기가 누구였어요? 솔빛이라는 아이였어요. 이 솔빛이는 언제 이런 방식으로 영어를 시작했는가 하면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엄마들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번 학기에 내 이거 출석부 보니까 뭐 6세, 5세, 7세 막 젊은 엄마들 많던데 막 늦었다고 생각하고 불안하죠. 지난주에 보니까 수성구에서는 어떤 초등학교 3학년반대 오늘 왔나? 뭐뭐 이동, 뭐뭐동. 저한테 강의 끝나고 묻는 말이, 수성구에 그런 말이 돌아다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국영수 중에 하나 정도는 끝내줘야 되는데 뭐야, 우리는 23살인데 아직도 하나도 못 끝냈어. 왜 무슨 엄마들 이만큼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초3 엄마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기 5살짜리 엄마들은 벌써 더 들었겠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는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어떤 말을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요, 그 말이 나를 잡아먹죠.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고, 그리고 누구 잡아요? 우리 4살짜리 우리 애 잡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안심해도 돼요. 끝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잠순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우리 아이가 23살이 돼도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이런 말은 들어봤어. 대치동에서는 중3 이전에 영어는 끝내야 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1% 안에 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3 때 영어를, 중3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영어를 잡아가지고 수능 영어 정도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건 있죠. 그건 상당히 설득이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 외국 보내가지고 2년을 딱 살고 오게 하죠. 그러면 영어가 끝나는 거라. 물론 살고 와서 그 약간의 프로그램을 밟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능 영어의 수준이 외국 학제에서 말하면 엘리먼트리 스쿨 맞나? 초등학교가 엘리먼트리 스쿨 맞아. 그 5학년 외국 학제 5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 수준이. 그러니까 그때 외국 가서 이제 한 2년 살다 오면 상당한 수준이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만 이제 공부해주면 되니까 감각만 유지하면 이제 수능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시작할까에 관해서 대부분 엄마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시기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아기들은 늦추는 것이 좋다. 저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잠순에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순에가 오픈했고요. 영어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12월 달에 영어교실이 처음 생겼어요. 저는 그때 이제 잠순에 안에 있는 주로 우리말 책 게시판에서 글을 썼거든요. 글을 쓰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저쪽 영어 게시판 가가지고 보니까 저 전부 제가 그때는 아직도 운동권 잔재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이래가지고 딱 보니까 저 제국주의 언어를 저렇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무력으로만 침략해서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문화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종교도 같이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할 때 항상 세계를 정복하면 카톨릭을 퍼뜨리죠. 그래서 지금 카톨릭 안에 보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 종교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카톨릭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 식민지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묵주 돌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조로아스터교에서 들어온 거, 뭐 이 성호 걷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종교의 이제 그 장점들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그걸 전승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엉뚱하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순 영어 게시판 딱 보니까 그때 솔빛 엄마, 잠순님 뭐 몇 명 엄마들이 지금도 잠순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아줌마 파스칼님이라고 또 유명한 아줌마 있어. 잠순에 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님 장남이 바흐라는 애거든. 우리 애보다 한 살 어려요. 나이는 사실 똑같아. 근데 우리 애가 2월생에서 한 일찍 들어갔죠. 잠수님 아들 새벽이라고 있어요. 얼마 가도 우리 애보다 한 학년 낮죠. 이제 우리 애보다 나이가 많았던 애는 솔빛이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어요. 솔빛이는 이제 엄마가 일본어를 그렇게 했다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본어를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4학년 되죠.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책을 낸 것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런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어린 시절에 우리말의 틀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영어를 잘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고시원치 맨날 다니면서 우리말 책 열심히 기울였어요.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솔빛 엄마가 제 편견이었지만 울산 참교육 학부모의 울산 지부장을 했어요. 참교육 학부모는 옛날에 정교조의 후원단체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진보적이고 이런 분인데 아이 참교육 학부모 울산 지부장이 좀 미쳤나? 왜 영어를 저렇게 모험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분 나빠서 안 따라한 거지. 그랬는데 5학년 봄에 솔빛 엄마 책을 냈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지금은 이제 개정돼가지고 엄마표 영어 연수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때 잠순에서 뭐 책 낼 수준이 아니었고, 그때 그 책을 제가 딱 사서 읽었는데 망치로 내 뒤통수를 두드려 맞는 듯한 느낌, 큰 충격을 받고요. 그 책 읽는데 그대로 누운 자리에서 밤에 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딱 책을 딱 덮고 나니까 내가 잠이 안 와.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라.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진짜로.
내 인생의 메시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예 영어 교육의 메시아. 야, 영어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읽는 순간 그 마음 그냥 들어요. 그때까지 뭐 했다고요, 우리 애가? 윤수정 영어를 5년 했다, 5년.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엄마한테 말하면, 그래, 너는 윤생 5년 하고 잠수를 했으니까 뻑익하더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분수가 있지. 윤생을 5년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외국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외국인들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고 학습에는 부담은 뭐처럼 끌어안고 있고 윤생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전화해가지고 지랄하고 그 윤생 제대로 생각하면 또 내가 집에서 발레해야 되잖아요. 발레에서 또 외우게 하고 통문장 외우고 처음에는 뭐 파닉 사고 재밌게 하지만 나중에 되면 다 결국 외우기야 외우기.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결국 영어 동화책 많이 들어야 되고요. DVD 봐야 되고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DVD라는 개념이 윤생 안에 없었어요. 자, 그러던 차에 내가 딱 수업비던 책을 딱 읽으니까 이거 완전 구원자를 만났어. 그래 바로 제가 그해 여름방학 때 애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차까지 가지고 배에다가 차 실어 가가지고 우리 애하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되던 우리 아이한테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5학년 때까지 딱 사교육 2가지 경험했다 했죠. 윤수정 영어하고 싱클 립스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그죠? 딱 사교육 2가지라. 피아노도 못 해봤어요, 우리가. 요즘 들어서 내가 좀 회개가 되는데, 유아기 때 피아노를 하면 나는 그냥 우리 마누라한테 피아노 반대할 텐데 뭐라 했어요? 아니, 피아노가 그래 중요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왜 피아노라는 과목이 없노? 근데 이렇게 이제 반박해가지고 말렸거든.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또 뭐 피아노 뭐 예능 교육을 하다 보면 애 뭐 운동 감각이 뭐 발달하고 이카더라. 운동 감각은 가위로 색종이만 잘라도 발달하는데. 뭐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제 여사께서 무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제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가능하면 엄마들이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는 게 좋아요. 일찍 시작하면 여러 가지 폐해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살 게 아니라면 말이죠. 외국에 나가 살 거라면 아니 뭐 영체부터 해야지. 영체부터 해가지고 외국어 모국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대부분 달 쓰고 살면서 우리가 뭐 그죠? 우리말이라도 잘합시다. 내가 엄마도 대화해보면 뭐 어디 뭐 맛집 어디 있다고 뭐 물어보면 있잖아요. 거어서 그쪽으로 쭉 가가 뭐 듣고 있다가 흑패집니다. 거어서 그리 쭉 가가 저자로 뭐 이게 우리말이 안 돼. 우리말이 안 돼. 내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방향으로 보면 건너편 왼쪽에 이렇게 말해야지. 뭐 어느 딸린 사람들 다 지시대명사만 쓰잖아요. 처녀 시절에 책 안 읽으면 전부 하는 말이 지시대명사밖에 없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우리말 책이나 틀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외국어도 어려워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최근에 발간한 여기 있네. 이거 잠순에서 최근에 낸 무슨 내가 잠순에 책 약작자 같다. 저는 잠순하고 상업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잠순에서 돈은 많이 받았지만 제가 옛날에 잠순에 활동할 때요 우리말 책 있을 거에 제가 책에 관한 글을 하나씩 쓰면 내한테 10만원씩 줬어요. 있나? 제가 잠순에서 초청해서 올라가서 서울의 코엑스에 가서 강연하면요 KTX 비용 따로 하고 40만원씩 줬어. 이때네요. 잠순에 그 고등학교 학부모들이요 2회 연속 저를 불러가지고 이 패널이라고 하죠. 이거 방송에서 저하고 파스칼님을 패널로 불러서 입시를 하던 고등학생 학부모들 다 모여가지고 엑스코에서 코엑스에서 저한테 질문하고 뭐 대답하고 이런 거 제가 2년 연습했어요. 올해 고등학교 때. 지금 잠수하신 분들 뭐 파스칼님 하는 거 보니까 뭐. 여기 보면요 잠수는 영어에 대해서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건 전과목 공부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뭐 영어에 관한 다른 더 이제 뭐 충실한 소개는 이 책 말고 있죠. 요 주황색 잠수에 소문난 영어 공부법 저 2권 있죠. 녹색과 주황색.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의 틀을 제대로 형성해 두지 않으면 영어도 잘하기 어렵다. 나중에 영어를 하게 되면, 잠수영을 하게 되면요. 잠수영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노출시키는 거니까 흘려듣기라고 부르죠. 흘려듣기. 다른 하나는 집중듣기예요. 집중듣기는 흘려듣기와 읽기 좀 나중에 말씀드리니까 안 적어도 돼요. 흘려듣기와 읽기의 중간 이 집중듣기예요. 그러니까 듣기와 읽기를 연결시키는 매개 같은 것이 집중듣기인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읽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 책도 안 읽은 놈이 영어 책 읽겠어요? 안 읽잖아요. 못 읽는 거지. 책 맛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잠수는 영어도 잘 하기 어려운 거죠. 요즘 사설학원 같은 데 가면 예를 들면 청담이나 뭐 아발론드 이런 데 가면 전부 리딩 레벨 테스트, 리딩 타운도 있고 너무 리딩을 강조해서 좀 부담이 되죠. 실제로 잠수는 영어 책도 보면 지나치게 리딩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말 수준처럼 영어를 하려고 하는 욕심만 엄마들이 좀 득식을 하거든. 잠수는 안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영어에 있어서 놀라운 성취를 보이는 아이들이 뭐 너무 널려 있어서 그거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습득하는 영어 공부,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영어를 잘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뭐 학원을 보내냐 학습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습득하냐 공부하냐 학습하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습득하는 방식으로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야 당연히 잘하게 되니까 그 위에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어떤 학원을 보내도 결국은 영어에 많이 노출시키지 않으면 늘 고생하고 헤매고 근데 엄마들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이론적인 기초,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뒷구멍만 두 배 있으면 된다. 엄마는 영어 하나도 못해도 된다. 이걸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내가 영어를 얼마나 못하는지. 저는 초등학교도 겨우 나와가지고 저는 진짜 초등학교도 못 나올 뻔했는데 겨우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집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2년을 버티다가 4학년 때부터 우리 삼형제를 엄마가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하나씩 친척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초등학교 6군데를 다녔죠. 전학을. 아파트 투기해서 전학을 많이 다닌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겨우 졸업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삼형제가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전부 검정고시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초가 하나도 없다고요. 검정고시 주로 뭘로 해요? 암기 과목으로 합격하죠. 검정고시 제가 9과목 치는데 40점 밑으로가 하나도 없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검정고시 패스예요.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하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서 주로 점수를 따는가 하면 미술, 체육 이런 암기가 점수를 잔뜩 따가지고 영어, 수학을 메꾸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60점 넘어가지고 검정고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하나도 못했겠죠. 원어민 교사는 찌라리고 둘째 치고 영어를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못한 거죠 사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뭐 이렇게 막 알파벳 쓰고 하는 건 내가 천재라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참 기특해.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괜찮다. 잘하면 오히려 골치 아프다. 엄마들 영어를 잘하는 엄마들이 왜 빨리 가? 둘째 데리러 가야지. 그래. 자주 와. 엄마들 내가 엄마한테 반말한다고 뭐라 할라. 관계가 그러니까 반말한 건데. 어떤 엄마 첫 강의 때 와가지고 내가 뭐라 하네. 뭐라고 질문했거든요. 뭐 옷에 엄마인데 체육이 어떻게 하는데 내가 평소에 내하고 친한 엄마들하고 말하듯이 말을 막 이렇게 편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대본이 이 엄마가 선생님 원래 그렇게 말을 흐리세요? 겁이 나가지고 바로 꼬랑지 내놨잖아. 아이고 제가 엄마하고 친하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냐. 그렇게 하고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혹시 또 뭐라 할까 봐요. 저 엄마는 내하고 굉장히 친하거든.
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예상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이거, 우선은요, 엄마들이 아마 특히 초보 엄마들 그럴 거라. 한 3학년, 4학년 밑으로 엄마들, 그리고 호시어치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뭐 몇 년씩 들은 엄마들 말고, 그래서 그 엄마들은 하다 보면 반드시 애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생하죠. 이 좋은 길이긴 하지만, 영어를 정말 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엄마들이 당연히 불안해져요.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잘 모른 채로 이제 애들 막 이제 혼내게 되고, 잡게 되고, 밀어붙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애들에게서 의욕이 점점 감소하고, 이래서 엄마들도 생각에,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이거 뭐 영어가 뭐라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애를 이렇게 괴롭히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엄마에게서도 동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잠순에 옛날에 영어교실 할 때 제일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포기는 김장 담을 때나 쓰는 거다. 잠순은 맨날 그걸 구호처럼 외쳤다니까. 왜? 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생기지. 그래서 엄마들이 정신교육을 좀 받고 시작해야 돼, 사실. 지금은 제가 이번 학기는 엄마들 정신교육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법 이야기 하느라고. 근데 보통 학기 때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살지, 우리가 왜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하는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리고 자리 잡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하는 게 좋은데, 우선 엄마들 급해하니까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면 안 오니까. 자칫하면 아이들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줬습니다. 어차피 시작하면 3시간 노출해야 되는데, 그럼 엄마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그 하루 바쁜데 3시간 막 노출시키라 해봐. 불가능하죠. 근데 이 엄마가 가니까 뭐 스케줄 다 있대. 뭐 4시쯤 되니까 방문 선생님 오고, 뭐 다시 반대니까 태권도 가고, 뭐. 근데 언제 영어에 3시간 노출시켜? 학교 숙제도 안 했는데. 못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제 이야기를 한 2년, 3년 듣고 난 후에 엄마들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쓸데없는 것들이 좀 정리되고 난 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 아이들과 스케줄 딱 보고 다른 걸 뭐 하고 있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루에 3시간 노출 못 시켜요. 그러니까 가난하들은 그냥 뭐 애니메이션 비디오 보여주고 한 30분씩 노출하고 이런 건 하면 되지만,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잠수행을 하려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3시간 노출시켜서 그걸 2년 동안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능하면 늦추는 게 좋다. 애들도 좀 의지가 생기고 엄마들도 어느 정도 좀 노련해지고 이래가지고 초등 고학년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늦지 않을까요? 천만에 맞아요. 수능 만점 만드는 아무 지장 없어요. 수능 만점 이상을 욕심내는 엄마들에게는 좀 뭐 내가 장담은 못하겠어. 열심히 하면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탭스나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거 같으면 좀 다른 문제죠. 그래가지고 민사고를 보내려고 해요. 뭐 IBT 토플에서 110점 이렇게 맞아야 뭐 좀 원서 낼 때 뭐 명함을 좀 내니까. 그런 거 같으면 좀 다른 문제고, 또 애 꿈이 장기문 총장의 뒤를 이어서 내가 국제국의 수장이 되고 싶다, 이런 건 좀 다르죠. 그럼 아예 이민 가. 국정만 포기하지 말고 가가지고 그 외에 저처럼 그냥 소박하게 밥 안 먹고 살면서 지가 뭐 가고 싶은 대학 가는데 영어 점수가 너무 태클을 걸면 안 되겠다, 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천천히 해도 떡을 쳐요. 우리의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는데 1년도 안 지나가지고요 외국 꼬마들하고 말을 하더라니까. 너무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말은요, 애가 용기가 없어서 숙기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그 언어가 없어서 못하는 거라. 아니 내가 충분히 흘려들었어. 그래서 이 막 임계량을 넘어섰어. 아니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고 그릇에 받는다고 칩시다. 그릇의 크기를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라. 영어도 똑같아요. 애들이 충분히 들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말 안 하고는 못 살아. 그런 때가 온다니까. 그건 사실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시작해서 이렇게 애하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대부분 초창기에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뭐 사기 충천해가지고 막 팔뚝 걷어
붙이고 막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첫 번째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더 뭐 연관된 것인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가 모국어 습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 외국어를 습득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때 이거 레드가 없어지기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말 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데 또 제2외국어를 해야 되는, 외국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책에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좀 경험해보고 노련해지면 이거 다 알게 돼요. 야, 우리말을 잘하는 것이 영어도 잘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냥 몇 마디 회화하는 거는 우리말 책 읽기 안 해도 돼. 그냥 어디 뭐 니는 어디서 왔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다 해봤죠? 공항에 가서 뭐 비행기 표 끊는 거 뭐 이런 거. 아이고, 그건 뭐 저도 해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나? 아틀란타 공항에서, 뉴욕 공항에서, 이번에 갔을 때 말고요. 10몇 년 전에 갔을 때, 뉴욕 공항에서 제가 아틀란타 공항으로 갔는데, 보딩패스 들고 가서 이제 이렇게 아가씨한테 내밀잖아요. 탑승구 입구에 아가씨가 있는데 체크를 하는데, 탑승구 입구가 아니구나. 하여튼 체크를 하는데, 이거 보딩패스를 내주니까, 값이 싸다고 해서 이제 미국 국내에서는 칼이나 이런 걸 안 타줘요. 저는 UA를 탔어요, 그 당시에. 제일 싸다고 해서. 그러니까 UA 항공사 가면 전부 외국 애들이 앉아있잖아. 주고 이제 간다 하니까 얘가 그거 다 적혀 있는데도 내한테 또 묻는 거라.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어디 가냐고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틀란타 갔는데 씩씩하게. 그러니까 얘가 못 알아듣네. 또 못 물어요. 그래서 아틀란타라 했잖아. 그래서 또 못 알아들어요. 그 신경질 안 내. 보드패스 가르쳐주면서 영어 그 아틀란타가 쓰여있죠. 그러니까 이걸 막 손가락 막 하면서 막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에를레너? 아이고, 아틀란타가 아니고 에를레너. 이런 거는 이제 우리말 제기 안 해도 된다고요. 대충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어 이제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게 하는 거 하면 결국 뭐 외국 가서 이렇게 뭐 유학을 가거나, 그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외국 사람 만나거나 뭐 이럴 때 좀 의사소통이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아이가 우리말 책 읽기, 모국어의 틀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외국어도 잘 받아들이게 돼요. 예를 들면 지식 같은 건요, 영어로 되는 우리말로 되는 똑같잖아. 우리말로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요, 외국어로 습득하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지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말 제일기를 충실히 할 것. 자고로 우리말 제일기도 못하는 놈이 영어책 잘 읽었다는 선례를 본 적이 없어요. 잠순의 그 수만의 회원들이 거쳐가면서 쌓인 경험들을 저 책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잠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책 맛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유아기 때 우리말 책 읽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말 책 읽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좀 무식하게 말하자면 집에 있는 전집 빨리 갖다 팔고 아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창의적인 창작 그림책들을 한 권 한 권 사서 저녁마다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고 이걸 해봐야 야, 아이들이 어떤 책을 진짜 좋아하는지 이걸 알게 되죠.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유아기 때는 유아 엄마들은 특히 지금 경험이 다죠. 그러니까 재밌대거리 없는 그런 전집도 구석에 갖다 놓으면 애들이 할 수 없잖아. 엄마들이 뽑아가지고 줄락하는데 아무 그거 듣고 뭐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초등학교 3, 4년 지나가면 더 이상 읽을 책이 없게 돼요. 왜냐면 그 어릴 때 뭐 엄마가 읽어주는 재미없는 책도 읽지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데 실패하죠. 대부분 이래요. 유아 엄마들 아직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먼저 키운 엄마들의 고백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오늘 투주맘님 많았네. 와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내가 추석 부를 때 알았잖아. 내 투두맘님 집 이야기 했죠. 저 집에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어요. 쌍둥이인데. 뭐 엄마들이 어릴 때는 모르니까 당연히 푸르미 닷컴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무슨 저집 뭐 이렇게 샀겠죠. 저 집도 그랬어요. 왜 처음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죠. 어떻게 이제 호쇼치를 알게 됐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그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의 창의적인 그림책들을 이제 아이들이 사서 읽기 시작한 거랑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밤에 엄마가 책 읽으니까 책 배우라 하거나 하면요. 애들이 어떤 책 배우는 줄 알아요? 자기들 직접 여기 와서 한 권 샀던 정말 저거들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을 늘 보고 온다. 전에 뭐 집에 가구처럼 전시되어 있던 그것들은 그들도 안 봐요. 실제로. 그 아이들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저 겸이도 의상 겸이. 뭐 멀리 갈 것도 없네. 겸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겸이 엄마가 제가 알게 들은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겸이 초2 때인가 그랬어. 저 이제 엄마 내하고 친하니까 이제 내가 오만 얘기 다 들었잖아요. 전집을 뭐 수천만 원치 사가지고 온 집안에 막 제가 직접 시차를 갔잖아. 포스코 살 때. 그래서 난 무슨 뭐 책장이 저 꼭대기까지 이렇게 꽂혀있고요. 거기까지 책이 다 꽂혀있고 저걸 애가 어떻게 빼가 이런 거 엄마도 못 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겸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그때 겸이 막 호시호치에서 가르쳤던 게 아니고 성사학부모라는 거였어. 그리고 뭐가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호시호치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겸이 엄마도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전집 갖다 파는 거. 아직도 덜 팔았을 거라고. 정 안 팔리는 거 이제 사촌 동생이나 해주고. 엄마는 아까워서 막 그거 계속 보유하고 있죠. 본전 생각나고. 근데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하다니까?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 안 해보고 이러면 물론 전집 중에 좀 괜찮은 집도 간혹 있어 간혹. 근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제일 속편해. 아니 잠수에서 내 엄마가 책 보는 거 보니까 뭐 4세에서 6세까지 사회 탐구를 뭐 내가 여기 나오려고 해가지고 무슨 누가 수능치나 한 아니 그거 하니까 실제로 권장 도서 해가지고 40부터 60세까지 사회 탐구. 그 가르치는 애들이 크면서 책 멀어지는 거지 이제. 책에 대한 기초도 ABC도 몰라요. 오늘 책 읽기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번 내 이거 수강 신청서 보니까 애들 50, 60에 있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해요. 빨리 푸르미닷컴 뛰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경쟁하듯이 막 무슨 영재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영재되면 고생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고요. 그냥 수능 영어 100점이나 맞으면 되지 물고기. 원래 수능만 좀 어렵게 났어요. 까다롭게. 대부분의 경우는 수능에서 영어가 어렵게 나오면 이거 쿠데타 일어나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돼. 네, 영어는 이 빈부격차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과목이에요. 거의 부자들 다 날라가가지고 막 미국에서 애 낳고 이러네. 그래 국적도 취득하고. 그래서 영어는 다른 과목처럼 어렵게 내면 네? 그 기층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잘 못 내고 우리나라 교육관계. 그러니까 수능 영어까지는 소박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카데믹한 영어, 토플이나 탭스를 공부할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우리는 그 기초를 아이들에게 준비시켜주는 정도로 하면 되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말 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 애가 제 이야기 참 자주 했는데 우리 애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성실히 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비디오를 보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 계속 이렇게 그죠? 집중 듣기, 흘려 듣기, 집중 듣기. 그게 뭐였어요? 읽기는 거의 안 했어요. 우리 아이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불안해가지고 잠수내에서 천권 읽기 운동하더라고. 근데 하도 불안해가지고 그래 우리 애도 명책이 우리 애도 잠수내에서 꽤 유명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면도 있고 내가 호실지도 다녀오고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영어책 좀 읽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전화 왔어요. 읽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영어책 그림책을 사러
다 찍어져 가는 산타모를 몰고 제가 경기도 분당까지 갔잖아요. 그냥 롯데백화점 뒤에 기다리 영상에서 사면 되는데 뭐 또 내가 잠순에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잠순에서 가장 엄마들이 많이 가는 그 영어책이 가장 많은 서점이 분당에 있거든. 키즈북 세종이라고. 세종문고의 자회사가 분당에 있어요. 그래가 막 차 몰고 막 내가 누구하고 그때 같이 갔더라. 우리 가족만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몇 시간 몰아가지고 가가 키즈북 세종에 앉아가지고 내 참. 근데 우리 애는 가니까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인가 이랬는데 5학년인가 6학년인가 6학년인데 임마 얘기 그 유명한 분당 키즈북 세종 가가지고 지가 뭐 산 줄 알아요? 그 뭐지? 호그와트의 성이라고 있어. 해리포터에 나오는 책을 펴면 성이 쫙 세워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5세가 사야 되는데 그 유명한 명예가 아 분당까지 가 그거 사고 앉았다니까. 그래가 또 애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돈 내끓인다 치고 또 그거 사고요. 나머지 막 책 한 100권 사가지고 그림책, 영어 그림책 차에 싣고 벌거리면서 또 막 그 손님들 중에 혹시 잠순이 엄마들 없나 싶어가 또 두리번 거려보고요. 잠순이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백화점 가서 뭐 이렇게 어린이 책 코너 가면 저 혹시 잠순이 엄마 아닌가 궁금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죠? 가슴이 뛰고 설레고 막 이렇다니까. 하여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국어처럼 노출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100% 그런 환경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수준과 영어 책 읽기 수준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려고 하면 진짜 어렵죠. 바이링구얼 만들려면 진짜 어렵고 그러려면 이제 부모도 집에서 늘 영어를 사용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보통 집안에서는 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이 책은, 이 우리말 책은 이제 호실치를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다니면서 꾸준히 이제 읽고 이랬으니까 우리말 책 읽기 수준은 굉장히 이제 안정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영어 책 읽기 수준은 그렇지 않잖아요. 5학년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영어 그림책을 그냥 대충 흉내내서 이제 아빠가 읽으라고 하면 쉬 이렇게 몇 쪽 안 되고 하니까 그게 넘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어책을 읽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나 실제 수능에서 애가 경험한 걸 저한테 이야기한 걸 들으니까 읽기가 별로 안 됐잖아요. 근데 수능 영어 지문 보면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오고 그 밑에 문제가 3개 또는 4문제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지문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또 단어도 시간 빠지게 안 외우네요. 단어 안 외워가지고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게을러가지고 당창해가지고 뭐 하여튼 햇살이 없어.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단어도 모르는 게 지문에 막 7개, 8개 이상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단어는 모르겠는데 쭉 읽다 보면 이 지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다 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문제들 뻔한 거 아니에요. 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 2, 3, 4, 5 위의 내용을 다 아는데 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거 찾는 건 지문 좀 높이잖아요. 사실은 지문 몰라도 애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지문 5개 읽다 보면 4개는 한 방향이고 하나는 반대로 이야기하거든. 이거 잘 모르는 거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 이 읽기 능력이 향상돼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쉽게 영어를 했어요. 과중한 학습 부담을 주지 않고 말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올라서 탭스를 쳤는데 한 800점 정도 났어요. 800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어떤 영어 시험도 다 패스하는 수준이에요. 말씀드렸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탭스 성적이 630점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행정고시나 뭐 사법고시에서 영어 대체하죠. 영어 시험으로 이제 1차를 대체하는데 거기서도 뭐 600 몇 점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잠수영어 대충 그까이 거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탭스 800점 정도 나오면 뭐 상당한 거죠. 별로 감동을 안 하네요. 내가 너무 겸손하게 말해서 그런가.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뭐 쉽게 그냥 뭐 형편 안 좋을 때 한 개 틀리죠, 한 개. 한 개는요, 미국 10년 갔다 온 애도 한 개씩 틀려요.
그리고 뭐 그들이 괜찮으면 다 받고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는 거 쉽다니까. 수학하고 좀 달라. 내 수학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장담 못 하겠는데 영어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말 체계를 더 신경 써서 해라. 우리말 체계에 관한 지난 강의, 작년 2학기에 제가 우리말 체계에 대해서 강의했죠. 우리말 체계에 관해서는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 오늘 처음 보신 분 모르죠? 이게 제가 놀고 있는 카페예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카페 이름. 보여요? 제목은 내 뜻대로 마음씨고 다음 카페 내 뜻대로 마음씨고. 여기 자료실에 가시면요.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 폴더들이 쭉 있죠. 작년 2학기요. 이건가? 아닌데. 몰라? 이런 기억. 왜 눈이 나쁘노? 아, 밑에요? 이거죠, 이거. 여기 딱 들어가시면요. 작년에 제가 미국 출장 가기 전에 11월 달까지 강의한 우리말 책 읽기에 관해서 그 아이들 그 공부에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우리말 책 읽기. 우리말 책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걸 이제 꼭 들어보시고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게 할지, 책과 친구가 될지, 또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엄마가 좀 알아야 되죠. 둘이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최소한 저 책 읽어보든지, 저거. 우리 아이 책날개를 따라주자. 저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따르자. 이 여자, 김문화인가? 좀 못되게 쓰긴 했는데, 그래도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저는 저거 잠수는 옛날에 제가 10몇 년 전에 잠수는 게시판에 보내가지고 엄마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호시오치에서 지금 10년 동안 제 책 권하잖아요. 우리 아이, 유아 엄마들이나 초등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책과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될 입문서 같은 책.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 저 책보다 괜찮은 책은 잘 못 봤어요. 그리고 그림책에 관해서는 그 일본의 그 마쓰이 다다시라는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일본어로 어린이 그림책 입문서를 5권을 냈는데 이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걸 다 제하고 이래가지고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이상근 박사가 이걸 그 5권짜리 책을 한 권으로 딱 줄인 거죠. 이 책이 유아 엄마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필독서지, 어린이와 그림책. 이런 이제 책들 읽다 보면 우리 아이 인생에서 좋은 그림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알게 돼요. 저는 막 이런 책 읽다가 막 운다니까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문제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요. 자, 그래, 레드도 있고, 환경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조기유학인데, 이 조기유학의 기회비용 문제,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조기유학 보내거나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겁이 나서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 어린 나이에 외국을 갈 경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고. 우선 가족 해체의 문제. 기러기 아빠 뭐 이런 얘기 많이 뉴스에서 나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같이 사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더 장기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유익하다. 이래가지고 가는 분들도 가끔 보긴 봤어요. 너무 관계가 나쁘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에까지 내가 혼수를 둘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영어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에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아까 말했듯이 5, 6학년 뒤에 가서 2년 있다 온다 이런 이상한 그 흐름이 생겨가지고 자 그럴 경우에 애 혼자 보내면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이 영어 하다가 잡는다니까. 우리 뭐 엄마하고 같이 살아도 애정결핍인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대부분 보면 우리 어른들의 문제는요, 대부분 어릴 때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유아 발달 이론에서 그 배우죠. 어린 시절에 엄마가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스킨십하고 진정성 있게 그죠?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로도 아이가 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네 다리 밑에 죽었다 이런 소리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애착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고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는구나 이런 깊은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애정결핍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크면서 삐지고 뭐 이런 게 다 애정결핍 탓이다. 어른들 보면 이런 현상이 많아요. 애 같다니까 전부 다. 남편들 키워보니까 다 애 같죠. 왜 그런지 알아요? 어릴 때 애정결핍이라 옛날 우리 어른들 세대가 먹고 사니라고 바빠가지고 제대로 우리를 사랑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죠. 어릴 때 그렇게 충분한 애착관계 형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꼬마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외국 혼자 나가가지고 망망대해서 이렇게 겁도 없이 막 보내더라. 뭐 어디 뭐 무슨 교육기관에서 뭐 필리핀에 뭐 싸게 한다 하니까 막 와. 내가 그래 말리도 막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실제로 내하고 친한 분들 중에도요. 어느 날 안 보여. 나중에 호주에 가 있어. 호주에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내가 혹시로 받았더니 하는 말이 뭐 제가 귀국하면 뭐 명예 아빠가 우리 애 책임져 주세요. 계산금 뭐 있잖아. 내가 네 가지 말했는데 왜 가는 거 하면 있잖아요. 뭐 이형 간 거 우회했어요. 그런 거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용어인데 기회비용. 내가 한 재화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화폐를 대가를 지불하죠. 그러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화폐의 양만큼. 그러니까 영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외국에 아이를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수많은 기회비용들 이런 게 있어요. 애정결핍도 있을 수 있고 기러기 가족 해체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문명이 문화가 달라. 문화가 외국 문화하고 특히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 너무 다른데 그 미국 문화에 애들이 어릴 때 노출되면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적응을 잘 못하는 현상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뭐 땡땡이 까고 돌아다니고 외국에는요 그냥 오후 2시간에 애들 다 집에 오고 고등학생도요 막 일찍 집에 보내죠. 근데 우리나라는 밤 9시 10시까지 야자한다 붙잡고 이러죠. 애들 감옥 같아가지고 못 깼는데 그 맛 보고 오면 진짜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쉽게 대마 이런 데 노출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을 전에는 막 대화는 없고 영어는 잘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들 뭐 무분별하게 보냈지만 저 같으면요 절대로 안 보내요. 그래갖고 내하고 조금만 관계 있어도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어. 근데 애도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 때 보내는 것도 내가 말리잖아요. 그 어린애들을 일찍 보내가지고 집에서 따뜻한 밥 해주고 뭐 지적 보고 싸우더라도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무슨 큰 뭐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무슨 큰 출세할 일 있다고.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고 뭐 엄마 뭐 한숨 돌리고 싶다. 그건 피하는 건 문제를 피하는 거죠. 애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 소통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걸 뭐 애하고 보내가 잠시 뭐 떨어진다고 해결되고 이런 문제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영어 부분에서 엄마들이 외국에 보내려는 이런 무리한 발상 하지 말고요. 그리고 보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까지 본격적으로 영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노출하는 습득하는 영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전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걸 전제하고 어리면 우리말 제기를 좀 더 충실히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됐다고 생각되면 뭐 그건 제가 아무리 늦게 하라 해도 엄마들이 빨리 하되
내하고 15년을 같이 산 영영마도 내가 천천히 하렇게 해도 내 몰래 막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벌써 막 다 하더라고. 뭐 하는 것까지 내가 못 말리겠고, 이제 결단하고 하더라도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 되죠. 그리고 절대 혼자 고립돼서 하면 불안해서 하기 참 어렵다. 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옆집 아이들이나 친구 아이들이 다 학원 다니면서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아이가 뭐 이상한 영어 비디오 보면서 뭐 그것도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보는 동 마는 동 하고 막 이래 있으면 너무 불안하죠. 이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 주변에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고수들이 있어야 내가 보고 묻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흘려듣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잠순의 책 보면 내가 그렇게 됐어요. 잠순의 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잠순의 뭐 3종 섹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3종 섹트. 흘려듣기, 집중듣기, 읽기. 이 잠순의 3종 섹트래.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문법 어떻게 하냐? 이건 나중에 이번 학기 끝날 때쯤 되면 문법 공부는 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죠? 비디오 보기, DVD 보기, 뭐 집중 듣기, 로제타 스톤 하기, 뭐 읽기 등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영어가 이제 귀가 뚫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비해야 되니까 문법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뭐 하죠. 그런 이제 뭐 적당한 교재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당일 쭉 진행하다 보면 다 말씀드릴 테니까 하루 저녁에 다 연락하지 말고요. 집에 꼭 저런 책 사서 보시면서 이렇게. 잠순의 영어책을 보면요 너무 부담되죠. 읽기를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 좀 부담은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꼭 저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저기서 정리된 여러 가지 교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